삼각함수 전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이 원에서 삼각함수라는 건 사인은 어떻게 정의돼요? 사인은 여기서 r분의 y로 정의되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정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가 r분의 x분의 r분의 y니까 이게 x분의 y라서 이게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같은 경우는요, 이게 결국에 r분의 y의 제곱 더하기 r분의 x의 제곱일 테니까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서 결국에 r제곱분의 r제곱인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이제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죠? 실제로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될 거고, 그거는 코사인분의 1이 시컨트 세타다. 그죠? 그래서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삼각함수의 기본인데요. 삼각함수라는 건 도대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삼각함수라는 것 자체는요, 이게 처음에 원이 이게 돌면서, 그죠? 돌면서 뭐가 사인이에요? 사인의 값은 높이가 사인. 그죠? 지금 A점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이렇게 A점을 찍으면 뭐가 사인이에요? 높이가 사인. 그 다음에 X값, 요 A의 X좌표가 지금 이거 단위원이라서, 그죠? 원래는 R 코사인 세타가 X좌표, R 사인 세타가 Y좌표인데 지금 R이 1이다 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찍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도에서, 요 각도에서 높이가 사인 값, 그 다음 X값이 코사인 값이 되고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정의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그래프에서는 빨간 색깔이 사인,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코사인, 그리고 초록 색깔이 탄젠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삥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돌아갈 때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를 주기로 갖는 함수다.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파이를 주기로 갖는 함수고요. 그 사인 같은 경우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주기 함수이긴 한데요. 그죠? 사인,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 그리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주기라는 게 꼭 0에서 시작해서 0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한번 이렇게 순환되는 주기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1부터 1까지라던가 0부터 0까지라던가 그런 건 상관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인데, 코사인 이제 그래프를 나타냈으니까 이 그래프의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프를 뭐 X축으로 왔다 갔다 한다던가, 뭐 Y축으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한데요. 주로 Y축으로 옮기진 않고요. X축 방향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같아지냐 달라지냐를 볼 수 있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 사인 그래프를요, 90도만큼 잡아당기면 코사인 그래프랑 일치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위상 차이가 몇 도다라고 이야기하죠? 90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90도, 2분의 파이, 이거는 뭐의 차이야? 90도랑 2분의 파이, 이거는 뭐의 차이예요? 90도를 왜 2분의 파이라고 불러? 응? 호도법으로 하게 되면 1라디안이 어떻게 정의되는데요? 1라디안이? 1라디안 어떻게 정의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러면 1라디안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그러면 라디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죠? 원을 그리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와 뭐의 길이가 같을 때? 반지름의 길이와 뭐 하나를 해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지름이 있겠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면 1라디안 이라고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B의 길이가 지금 호의 길이죠. 맞아요? 그러면 요 원을 따라서 호의 길이,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따라서 요 반지름의 길이 R과 같아지는 길이를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뭐 대략 잡았어요. 잡았을 때에 이거의 중심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1라디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요? 그 지름 있잖아, 지름. 그죠? 요만큼 여기서 요까지 지름이 어떻게 잡히겠어요, 그러면? 한 바퀴가 2파이 R인 거 알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랑 같아지는 거야? 이 각이랑 호의 길이랑 같아지길 원하는 거죠. 다시 이게 1일 때 요게 1이면 1라디안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각도가 파이일 때 중심각이 호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파이. 이해됐어요?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가 같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1이라고 놓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중심각이 파이가 되면 호의 길이가 파이. 중심각이 2파이가 되면 호의 길이가 2파이. 그렇게 라디안으로 정의가 됩니다. 1라디안은 대략 57도 이렇게 정도 돼요. 57도 뭐 몇 분 이렇게 되는데 뭐 정확한 값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라디안과 파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럼 왜 180도를 파이라고 부르냐? 36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60분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각이 180도죠. 그리고 호도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중심각과 이 원의 호의 길이가 같아야 돼서 파이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또 맨날 헷갈려 하시는 게 뭘 헷갈려 하시냐면 뭐 보각, 음각 이런 것들 헷갈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보각? 뭐 주기를 먼저 볼까요? 자, 주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 세타가 지금 P의 좌표가 X, Y를 지키죠. 그 다음에 뭐 사인, 코사인을 집어넣게 되면 X가 어떻게 된다고요?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 그렇게 된다고 지금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이렇게 쭉 직선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는 세타에다가 파이만큼 더해주면 이렇게 일직선에 있는 직선이 나올 텐데 그러면 탄젠트에다가 원래는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였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이 플러스 세타를 탄젠트 값을 하게 되면 값은 같겠죠? 맞아요? 기울기 지금 같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가 되니까 기울기 같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같아지고 얘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얘는 뭐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사분면에서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삼각함수의 부호가 달라져요. 그죠? 1사분면에서는 전체 다 플러스. 기억나요?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 자, 다시. 이게 지금 헷갈리시는 거 보니까 이걸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P의 좌표를 뭐라 그랬어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 그랬죠? 기억나요? 근데 R이 1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사분면에서는요. 1사분면 자체가 둘 다 플러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가 맞죠? 그러니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옴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 3면 봅시다. 2, 3면에서 지금 뭐가 음수야? x가 음수죠. x가 뭔데요? 코사인 세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코사인 값은 음수고 사인 값은 양수겠죠.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탄젠트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3, 4면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x도 음수, y도 음수죠. 그러니까 탄젠트가 양수 나오겠죠. 그 다음에 4, 3면은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만 양수, 나머지는 다 음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는 1, 3, 3면에서 양수더라. 그래서 보내면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날 헷갈리는 게 보각공식과 음각공식이잖아요. 보각공식과 음각공식인데 자, 세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죠? 지금 얘는 y축 대칭을 한 거죠. y축이 지금 뭐 기준으로 돈 거예요?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돌았어요. 그죠?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돌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부호는 원래 뭐 따라가요? 원래 각의 값을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요게 세타면 요 각은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가 지금 파이 기준으로 돌았어요. 그러면 그쵸? 파이 기준으로 돌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부호는 원래 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원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지금 몇 삼면각이에요? 2, 3면각이죠. 2, 3면각이니까 여기는 뭐만 플러스 나오겠어? 사인만 플러스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위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는데 그러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값이 뭘 거냐? 무엇일 거냐를 생각해 보면 얘는 R분의 Y잖아요. 그죠? R분의 Y. 그러니까 1, 3면에 있는 사인 값이나 2, 3면에 있는 사인 값이 같아요.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사인 세타와 같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얘 지금 x가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래서 파이 기준으로 이렇게 돈다고 하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한다고 하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가고 탄젠트만 바뀝니다. 탄젠트만 바뀌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얘를 다 없애버리고 그죠? 좌표평면 위에 올려놓을까요? 자, 좌표평면 위에 축은 보이고 숫자는 없애버리죠. 그래서 뭐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반지름이 이렇게 1인 원이면 만약에 어떤 C점의 좌표가 이렇게 찍혔다고 치면 C점의 좌표가 찍혔다고 쳐요. 그러면 이 C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y가 이게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여야 하죠. 그쵸? 근데 지금 x, y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C, A, B 요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한다고 치면 자, 그래서 세타를 보게 되면 얘가 지금 단위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위원이라고 생각하면 이 C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칭? 회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대칭한다고 쳐요. 이렇게 C 다시를 대칭했다고 치면 이 C 다시의 점은 원래 C와 뭐가 같아요? 뭐가 같아요? Y 값이 같죠. Y 값이 같으니까 이 C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파이가 여기서 요만큼 세타만큼 올라온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그때는 사인 값이 같아요. 사인 값이 같은 이유는 사인이 원래 이사분면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됐죠? 코사인은 이사분면에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C와 C'는 지금 코사인 값은 부호가 반대죠. 길이는 같고. 그러면 다른 경우를 보죠. 그럼 이 C점을요, 회전시켜 볼게요. 90도로 회전시켰다고 치면, 음, 90도 회전시켰다고 쳐요. 이렇게 C1 다시로 갔다고 치면, 이 C1 다시는요, 이 C1 다시는 이 요거의 길이가 y잖아요. 그죠? 이게 x죠. x, y일 텐데 이 C1 다시의 좌표가 x, y가 어떻게 찍힌다고 그랬어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찍힌다고 말씀드렸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우리는 뭐랑 같음을 알 수 있냐면 요 C의 높이랑 이 C1 다시의 x 값이 절대값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반대로 뭐랑 뭐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C의 x좌표와 이 C의 x좌표와 이 C1 다시의 높이가 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2분의 파이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뭐랑 뭐가 바뀐다고요? 사인, 코사인이 바뀐다고. 이 C1 다시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집어넣을 수 있죠. 맞아요? 지금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C1 다시의 좌표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거죠. 맞아요? 그 값이 뭐랑 같아진다고요? 그 값이 코사인 값은 사인과 같아지죠. 근데 원래 여기가 지금 이사분면이잖아요.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의 값이 원래 마이너스야. 그쵸?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 올싸탄코,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C1에서의 요 x 길이는 C의 요 y 높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사인 값이 이거의 코사인 값과 같죠. 절대값으로 보면. 근데 얘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이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이 원래 마이너스라서. 그러면 사인 값은 얘 원래 플러스잖아. 이사분면에서, 그죠? 그래서 이 사인은 뭘로 바뀌면서 코사인 세타로 바뀌면서 그냥 플러스 값이 같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도 마찬가지거든요.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와보면 얘랑 x 값은 같고 y 값은 반대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인, 코사인은 그대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나 마이너스 세타를 해주면 걔는 그냥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가시면 되고요.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이 되겠죠. 사인, 코사인이 바뀌면 탄젠트는 당연히 뭐로 바뀌겠어요? 코탄젠트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삼각함수에서 주로 헷갈려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각공식도 있죠. 보각공식과 음각공식이 있는데 그게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돌릴 거냐, 파이 기준으로 돌릴 거냐로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각공식이 있죠. 그래서 음각공식을 생각해 보면 얘도 그 세타가 이렇게 있으면 저 p의 좌표가 x, y잖아요. 저게 지금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랬을 때 저기 x축 좌표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저거의 그 각은 뭐가 되겠어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세타인데 2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2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나 아니면 그냥 0 마이너스 세타거나. 근데 똑같잖아요.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는 거죠. 세타 대신에. 그랬을 때 지금 요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2파이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인 코사인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여기 지금 4,3면 각이니까 4,3면은 뭐만 플러스예요? 코사인만 플러스, 코사인만. 제가 이걸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그걸 맨날 헷갈려 하세요. 근데 x가 코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가 다 플러스인 거죠. 코사인 다 플러스인 거죠. 그다음에 밑에 있으니까 사인은 마이너스인 거고요. 그래서 저 마이너스 세타는요, 그냥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그렇죠? 코사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 세타와 같아지죠. 탄젠트는 당연히 마이너스 붙어서 그냥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해서 뭐 2분의 파이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뭐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에 따라서 그때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뭐 마찬가지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n파이나 2n파이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인, 코사인은 그냥 그대로, 탄젠트도 그대로 가는데 뭐에 주의해라? 부호에 주의해라. 근데 뭘 항상 틀리시냐면 이거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겠어. 사인, 코사인은 안 틀리는데 부호를 결국 틀리거든요. 부호는 뭐 따라간다고? 처음 이 점의 위치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2, 3면에 있으면 사인이 플러스인 거고 코사인은 마이너스인 거고, 너넨 자꾸 변환되고 나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분의 파이 기준으로 이쪽으로 넘어갔어. 그럼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코사인이 2, 3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사인 값이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걔는 그냥 플러스로 나와야 합니다. 자, 요까지 했으면 우리 이제 뭐 할 차례가 됐냐면 삼각함수의 합성을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뭐 이렇게 있는데 삼각함수끼리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뭐 다 가능합니다. 함수끼리 곱하기나 더하기 다 가능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더 센 정리를 볼 건데요. 그 합성을 먼저 볼까요? 합성. 자, 봅시다. 이 그래프가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루트 3 sin x 플러스 코사인 x를 한 거야. 그냥 더해준 겁니다. sin x랑 코사인 x랑 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 사인을 루트 3배를 키웠어.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그냥 더했어. 근데 더하고 보니까 얘 마치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삼각함수의 일부인 것 같죠? 뭐 사인도 될 수 있고 코사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크기는 뭐 따라가는 거야 지금? 사인 함수 앞에 있는 요 개수와 코사인 함수 앞에 있는 요 개수를 따라가죠. 근데 얘가 왜 이거 루트 3이랑 1이랑 제곱해서 더할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쓰죠. 피타고라스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90도 차이. 그쵸. 요거 때문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은요, 위상이 90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x값과 y값이 90도 차이 나니까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합성을 하는데 얘를 사인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코사인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크기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했었죠. 그래서 크기가 2가 되는 건 알았어. 2가 되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얘를 사인으로 볼 거냐 코사인으로 볼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인으로 볼 거면 원래 사인이 0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0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요만큼만 당겨오면 되죠. 요만큼 당겨오는 게 지금 6분의 파이만큼 당겨와야 얘가 일치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코사인으로 볼 거야. 코사인은 그 정석에서 베타로 나타내는 거긴 한데, 그죠? 그래서 코사인으로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원래 얘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밀어낸 거죠. 요만큼 밀어낸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밀어내려면 3분의 파이만큼 밀어내야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세 개를 다 겹쳐보면 다 겹쳐지게 됩니다. 완전히 일치해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 대해서 x-파이의 절대값을 씌워도 같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뭐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요 세 가지가 다 겹쳐진다. 사인, 코사인을 더했더니 사인 함수의 일부 또는 코사인 함수의 일부로 볼 수 있는 함수로 나오고, 걔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어. 요게 삼각함수 합성의
그냥 하나로 보는 거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있는데 뭐 사인으로 합치든 코사인으로 합치든 하여튼 함수 하나로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가함수 이제 덧셈 정리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자, 그 처음에 A점의 좌표가 지금 어떻게 돼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죠. x, y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죠.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랬을 때 요 AB의 길이 있죠. AB의 길이. AB의 길이가 결국에는 피타고라스로 그냥 이거 빼기 이거 제곱, 이거 빼기 이거 제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죠.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해서 1일 거고 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제곱 베타 더해서 1일 테니까 이거 2 될 거 아니에요? 2? 그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들어오죠. 그쵸? 네. 그래서 쟤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보여요? 요거죠? 그래서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건데요? 원래 삼각형으로 보면 요 코사인 C의 값과 같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단위원이니까 단위원에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만큼을 가지고 오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해주면 요만큼 C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이거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다 아니까, 그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요게 바로 뭐가 돼요? 요게 되는 거죠. 요렇게.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지금 아까 본 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봤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봤죠? 그래서 얘는 코코 마신신인데 이게 마이너스 베타니까 코코 풀신신이 됐다. 그죠? 그래서 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요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 마신신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경우는 신코 코신 마이너스 붙이면 신코 마 코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플러스로 바뀔 거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돌면 이거 사인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코사인이. 아까 했었죠?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바뀌면 코사인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돌리면 이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묶어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 묶어낸 얘가 바로 뭔데요? 코사인의 요거에 코사인의 베타. 그 다음에 사인의 요거에 사인의 베타. 코코마신신. 그죠?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1마 탄 양탄으로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삼각함수는요. 삼각함수 이렇게 띄엄띄엄 배우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삼각함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수에 가면은 또 삼각함수 또 나오면서 그때 뭐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돌리는지 뭐 파이 기준으로 돌리는지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합성 있죠? 미분 넘어오면 삼각함수 합성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덧셈 정리 백악공식, 반각공식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치환하거나 막 이런 거 할 때 뭐 적분을 치환해서 하는데 그죠? 그게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탄젠트로 바꿔야 된다던가 뭐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로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삼각함수 뭐 덧셈 정리라던가 아니면 뭐 백악공식, 반각공식 같은 경우를 암기하셔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한 개 배우면 개념 하나 배우면 그거만 할 줄 알면 돼. 지수 배우면 지수 문제 풀면 되고 그죠? 로그 배우면 로그 문제 풀면 되고 뭐 뒤에 가면 지수 로그 섞어서 배우긴 하지만 뭐 그 전에 물론 그건 있죠.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계속 쓰이죠.
뭐 주구장창 쓰이잖아요. 그죠? 뭐 근각 계수한 게 계속 쓰이고 절대분산식 계속 쓰이고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는데 적분에 와서는 그죠? 적분에 와서는 그 전에 배웠던 삼각함수들에 대한 이론들을 다 알고 계셔야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니까 일단은 네,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삼각함수 합성을 이제 다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게 약간 직관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뭐냐면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죠. 그러니까 사인은 A만큼, 그 다음에 코사인은 B만큼인데 그러면 0도일 때를 생각해봐. 0도일 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커요? 코사인이 그냥 B 코사인 x만큼 나오겠죠. 그 다음에 90도일 때는 사인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죠? A만큼의 길이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B, 여기가 A면 뭐가 돌아가는 게 나오는 거야? 그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돌아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신 거죠? 다시. 이런 거죠. A가 사인 세타라고 하면 여기 찍혔다고 쳐요. 4라고 치죠. 그 다음에 B 코사인 세타가 2라고 쳐요. 이렇게. 그럼 이게 0도일 때는 B이고 90도일 때는 A죠. 그럼 스타트는 어디서 스타트해요? 스타트가 지금 어디서 시작할까요? B에서 시작하는데 최고점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최고점과 최저점은 어디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죠? 뭐냐면 이거죠. 다각형 그림 되나? 이거죠. CD의 길이를 갖는 애가 도는 거죠. 아까 X랑 Y랑 같으면 어차피 원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삼각함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A 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를 더한 애도 결국에 삼각함수의 어떤 모양이면 걔도 이렇게 반지름이 돌아가면서 그려지는 형태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걔는 뭐가 돌아가는 거겠어요? 여기서? CD가 돌아가는 거야, CD. 그러니까 그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으로 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CD의 길이가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반지름이 결국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위에까지 갔다가 아래까지 갈 때 요 최고의 길이가 이 원이 지금 돌아가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칠 거야?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는 R로 양변을 나눠요. 그럼 R로 묶어지겠죠. 요 R이 바로 뭐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루트. 대각선 길이. 그래서 얘로 나눠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얘가 요게 지금 알파만큼이잖아요. 그죠? 알파만큼이니까 신코 코신으로 지금 쪼갠 거거든요. 신코 코신으로 쪼갠 게 사인으로 합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인으로 합칠 수 있는데 이 사인으로 합친 걸 사인의 알파는 뭐겠어? R분의 B 요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인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가 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사인 알파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쪼갤 수 있는 거야? 코신, 신코로 쪼개고 얘를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삼각함수 합성을 할 때는 그냥 이게 돌아가는 형태로 완전히 이해했다면 덧셈 정리 배우고 나서는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얘를 코사인값, 얘를 사인값으로 바꾼 다음에 덧셈 정리의 사항으로 뭉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얘를 뭘로 바꾸고 싶어?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하면 마이너스 붙은 베타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는 R의 sin x 플러스 알파꼴로 바꿀 수 있고 요 알파가 아까 찾은 그거였잖아요.
옮겨 다녔던 이거잖아.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를 그렇게 찾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덧셈. 그래서 삼각함수를 직관적으로 더해 보려면 이런 거죠. 얘네 둘이 더하고 싶어. 그쵸? 그냥 코사인 x고, 저 초록 색깔이 지금 코사인 x고, 저 파란 색깔이 지금 2 사인 x잖아. 얘 둘을 그냥 더한다고, 산술적으로. 더하면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1에서 시작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 2 사인 세타의 최대값인데 최대값까지 계속 더해지는 애가 있긴 있어. 그럼 좀 더 올라가긴 올라갈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올라갔다가 그럼 얘도 떨어지고 얘도 지금 밑에 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더 빨리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더하게 되면 직관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파란색과 이 초록색을 더하면 이 형광연두가 나오는 거죠. 그냥 더한 거야. 0이랑 1이랑 더하니까 1인 거고. 그죠? 여기까지 갈 때까지 더해지는 값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떨어지니까 쭉 따라 떨어지고. 최하까지 갔다 올라오는데 요 모양 자체가 어떤 패턴인 거야? 삼각함수 패턴인 거야. 뭐 사인 함수의 일부든 코사인 함수의 일부든. 그럼 결국에 뭐가 돌아가는 모양이었겠네? 어떤 반지름 R이 가진 원이 돌아가면서 X축과 Y축의 값을 가지는 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R은 어떻게 구했어? X와 Y의 위상차가 90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했어. 그럼 얘가 시작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뭘로 볼 건데? 사인으로 볼 거야? 그럼 얘를 1로 당겨와야지. 0부터 시작하니까. 코사인으로 볼 거야? 그럼 얘를 이까지 밀어와야지. 코사인은 최고점에서 시작할 테니까.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겹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합성 숨기고, 그 다음에 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보게 되면, 그죠? 뭐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탄젠트 세타로 각을 구할 수 있다까지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일 기본인 게 지금은 이거 코사인 사인에 대한 그 차이를 가지고 제2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냥 덧셈 증명하면 되고, 이거 바탕으로도 뭐도 증명할 수 있고 삼각함수 합성도 증명할 수 있고 삼각함수 합성도 증명할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원래 삼각함수 합성을 먼저 배우잖아요. 교육과정에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걔를 정말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 삼각함수 덧셈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걸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그쵸?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서 이걸 써먹을 줄 알게 되니까 나중에 덧셈 정리 배우고 나서 우리도 뭘 써먹을 수 있어? 덧셈 정리로도 삼각함수의 합성을 배울 수 있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삼각함수 내용 끝이거든요. 근데 잘 까먹죠? 이게 삼각함수 하다가 또, 그죠? 미분 배우고 적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또 삼각함수 갑자기 나오니까 뭐 주로 다 까먹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시작부터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단위원에서 코사인, 사인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음각공식, 보각공식 뭐 이런 것들, 그게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돌지 파이 기준으로 돌지 그것만 따져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합성이랑 그리고 삼각함수 덧셈 정리까지 하면 삼각함수 끝이에요. 뭐 더 새로운 게 있지 않아. 그래서 요거만 잘 알고 계시면 학교 시험은 물론이고요, 삼각함수 자체가 이게 주기함수의 성격을 갖잖아요. 그죠? 주기함수가 나중에 더 배우시면 그 복소수 함수가 주기함수거든요. 복소수 함수가 이렇게 원판이 돌아가는 모양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나와. 그래서 그 한 원판 하나를 이제 디스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브랜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네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자체가 나중에 뒤에 가서 써먹을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이거의 발판이 되는 거야. 너네 뭐 중학교 3학년 때도 인수분해를 배우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도 인수분해 배우죠.
대학 가면 인수분해를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해를 빨리 찾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진 않고 이렇게 꺽쇠 가루를 붙여가지고 그냥 바로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이거 바로 나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삼각형의 뭐 무슨 뭐 대수학의 정리니 해가지고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바탕에 다 있는 거야 실제로는. 너희들이 배우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우고 올라와야 대학교 와서 이 수학을 이해할 수 있어 하고 넣어놓은 것들이 처음 교육과정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하함수는 다 쪼개져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네가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정의. 그죠? 중학교 때도 상하함수 배우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1사분면에 있는 것만 배우죠. 플러스 값만 배우잖아요. 뭐 마이너스 30도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수 배우면서 이제 뭐 135도니 뭐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미적분 배우면서 반각공식 배우고 나면서 뭐 22.5도니 뭐 15도니 뭐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차곡차곡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특히나 상가함수 합성관이나 아니면 상가함수 덧셈 정리 같은 경우는 잘 까먹죠.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좀 외우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사인 같은 경우나 뭐 코사인 같은 경우에 뭐 기계적으로 외우고, 탄젠트까지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뭐 그래서 요거만 보통은 사인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그죠? 사인하면 신코 코신, 뭐 신코마 코신, 신코 코신이 플러스만 외우면 되잖아요. 플러스 요 두 개만 외우면 되죠. 꼬꼬마 신신이랑 신코 코신만 외우시면 되죠. 나머지 뭐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바로 이제 코사인으로 나눠가지고 탄젠트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중간에 뭐 나누는 게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그래서 상가함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죠? 뭐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상가함수의 합성이 제일 이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직관적으로 볼 때는 요 그림. 그냥 상가함수 그냥 더 할 거야.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그냥 더 할 거야. 더했더니 요거 나왔네?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할 건데? 얘도 상가함수의 일부분이야. 그럼 최고점과 최하점이 있잖아. 최고점과 최하점 어떻게 구할 건데?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가 왜 대각선의 길이라서? 사인과 코사인의 위상이 90도 차이 나니까 항상. 그래서 그 대각선의 길이가 돌아가는 건데, 시작이 지금 0에서 시작하니까 코사인이 최대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실제로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얘가 실제로 사인으로 보려면 얘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볼 거고, 코사인으로 볼 거면 최고점부터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가 바로 알파와 베타인 거고, 알파 베타는 그만큼 회전시킨 거야. 그래서 X축으로 이동시킨 거야. 이쪽으로 이동할 거냐, 저쪽으로 이동할 거냐를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삼각함수는 여기까지.